자, 시행과 사건인데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혹시나 과학부는 그냥 시행이라면서 적어놨는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주사위를 처음에 탁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몇 가지야? 6가지지. 근데 두 번째 딱 던졌을 때도 6가지지. 그러니까 처음 던질 때 6가지인데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다시 5가지가 되거나 7가지로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계속 같은 조건이잖아.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시행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네가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모든 게 사실 시행이야. 동전을 던질 때도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아닌 뒷면이잖아. 그럼 이걸 또 던질 때 앞면 아닌 뒷면이잖아. 이런 시행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돈 쓰는 건 왜 시행이 아니냐면 돈을 내가 오늘 10,000원 썼어. 그럼 내일 또 오늘 1억을 썼어. 내일 또 1억을 쓰고 모레도 또 1억을 쓰고 이럴 수가 없지. 쓰면 끝인데. 그렇지.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러면 시행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공부도 시행은 아니지. 공부도 같은 조건에서 계속하면 해도 똑같은데 왜 공부하냐고. 하면 늘어날 거고 안 하면 니처럼 될 거고 이 새끼야. 알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입니다. 시행. 그러니까 결과가 또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 뭐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은 되게 신기해서 앞면만 나와. 그러면 이건 시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되게 뭐 신기하게보다 뭐 사기를 쳤겠죠. 던지기만 하면 앞면만 나오는 동전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우연이가 아니면 필연이가. 필연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시행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그냥 시행이라고.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해. 어떤 결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 알겠니? 표본 공간. 그래서 표본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 그럼 표본 공간은 S라면 표본 공간은 뭐야? 1, 2, 3, 4, 5, 6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뭐랑 연관져서 생각해야겠어? 그렇지, 집합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본 공간은 집합 입장에서 보면 뭐랑 똑같을 거야? 집합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집합이라 하면 전체 집합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꼭 기억해. 집합 입장에서 보면 전체. 그 다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래고 하자. 결국 그 3의 배수가 나온다면 A라면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적힌 대로 보자. 이 3하고 6은 이 표본 공간 S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잖아.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해. 알겠니? 그럼 사건 중에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5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 맞지? 사건 중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으로 본다면 원소와 같은 존재죠 맞죠?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곱 공부할 때 제곱근이라잖아. 그게 그 식의 뿌리까지 찾았다 해서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거든. 거기 쓰는 근이나 여기 쓰는 근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뿌리까지 찾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작은 사건은 없다. 그러니까 사건의 가장 기본 단위를 근원 사건이라고 해. 알겠니? 그러니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사건의 뭐라고 할까? 가장 기본 사건이라고 보면 되지 맞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지 얘는? 더 이상 말 수 없는 쪼개질 수 없는 사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을 그런 사건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맞지? 7 미만의 눈이 나오는 사건. 무조건 일어나죠. 이런 걸 이제 전사건.
역시나 집합으로 보면 또 뭐라고 하면 되겠지?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반드시 일어난 이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사건이랑 표본 공간은 똑같은 말. 정확하게 말하면 느낌은 좀 달라. 표본 공간은 뭐야?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생각만 한 거. 전 사건은 말 그대로 그 생각에서 이루어진 시츄에이션을 이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지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밀양에 있는 밀양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집합이라면 그러면 내가 밀양 시민들의 집합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똑같은 건데 하여튼 거기는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로 하는 거야.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알겠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기호로 공집합 똑같이. 공사건은 뭐겠니? 주사를 던졌을 때 뭐야 10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런 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합사건, 곱사건 느낌 뭐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A 또는 B와 같이 뭐야 또는 적어도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맞죠? A 또는 B는 뭐야? 얘는 적어도 하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 둘 다 일어나도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A만 일어나도 되고요. 세 번째 뭐야? A가 아닌 B만 일어나도 맞지? A만 일어나도 되고 B만 일어나도. 그 다음에 부분집합인 사건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뭐야?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알겠지?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지?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배반 사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통이 없잖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걸 전부 배반 사건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철저하게 배반 사건을 하고 있잖아. A 사건 공부하는 사건, B 사건 성적이 오를 사건.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반 사건이다, 알겠지? 공부를 하지 않는 사건, 성적이 오를 사건, 철저하게 배반이다. 그러니까 쉽게 공부. 진짜 아니 니 보면 진짜 아니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잖아. 니 보면 짜증 나야지 되거든. 근데 짜증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왜 짜증이 안 나냐면 개인적으로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네가 너무 좋아. 수목인 일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모가 내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지금 건강할 때 효도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아빠 많이 괜찮으시죠? 그래도 아빠가 아프니까 모든 거 엄마가 다 한다니까. 엄마 얼마나 힘들겠노. 옛날에 네가 아버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어머니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거든. 지금 못 돕잖아. 돕나 안 돕나. 그냥 엄마가 전부 다 할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노. 거기에다 니까지 공부 안 한다 생각해봐라.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못 산다. 난 그래 살려면. 나는 왜 그래 살려면 난 살겠죠. 왜?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래 살았어. 나는 부모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수몽이 니처럼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어. 엄마는 맨날 밖에 나가 있고 할머니 맨날 장사하고 있고 난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철이 든 거야. 솔직히 쌤은 철들고 싶어서 철든 게 아니야. 집에 갔는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 니는 뭐 누워있어 엄마 밥 먹으러 한다 애가 맞나 애가. 난 그렇게 없었다 해도 난 눈 뜨면 엄마 없었다 해도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나중에 되면 모른다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알잖아. 편찮으시면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하잖아. 니도 마찬가지라 해도 지금 나중에 효도해서 만약에 학생일 때 그거 하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 효도는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있잖아. 학생일 때 효도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효도하는 방법이 없다. 왜 없는지 아나? 이 버릇을 네가 살 건데 뭔 효도고. 나중에 효도할 방법 없다 해도. 나중에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돈을 많이 벌었고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거거든.
근데 누구만 항상 말씀하신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 나는 자식한테 돈 받고 싶어서 교육하는 거 아니라고. 누군가 그 말까지 내한테 하지. 나 그런 말 한 학부모 처음이다. 나 감동만. 그러니까 너가 어머님 아버님은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네한테 돈 받을 생각도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철저하게 나한테 돈 받을 생각이 있었거든. 왜?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근데 너희 엄마는 그런 생각도 없으신 분이라 해도 그런 말까지 내한테 했다 해도. 근데 네가 이래 공부 안 하면 엄마는 무슨 생각하겠노? 25, 30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쌤 입장에서 보자. 쌤 존나 열심히 살잖아. 그럼 엄마 뿌듯하겠지. 근데 마흔 30 넘었는데 아가 직업이 없었고 집에서 빙둥빙둥 놀고 있다 생각해봐라. 나는 진짜 화병 날 것 같아. 창화학과까지 나와갖고 애가 그런 거 같아. 요즘 엄마가 항상 무슨 이야기 많이 하시냐면 형 이야기 많이 하거든. 형이 니만큼 속썩이 있다지. 형이 철들었고 형이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형이 열심히 살았고 다행이란데 저렇게 나중에 이제 열심히 사니까 이제 다행이긴 한데 학생일 때 저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입장도 나중에 니도 열심히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이용을 못하니까 엄마는 속상한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해. 자, 배반 사건 A, B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맞지? 그걸 배반 사건이란다, 알겠지? 3개 이상에서도 이건 성립돼, 알겠니? 그 다음 여사건 알지? 여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A의 반대 사건은 여사건이란다, 알겠지? A의 반대 사건을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설명할 게 딱히 없다. 그리고 문제는 그냥 이제 확률의 정의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이란다고 알겠니? 근데 그 수의 범위가 뭐야? 제로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나타내죠. 그 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률은 이걸 그 다른 단위로 한다면 퍼센트가 되는데 0부터 1까지의 수로 나타내는 거 확률이죠, 맞죠? 그래서 확률이 프로버빌리티잖아. 프로브가 무슨 뜻이야? 뭐요? 가능성. 그쵸. 아마도 이런 뜻이잖아. 어빌리티 하면 뭐야?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프로버빌리티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확률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프로버빌리티 A 이렇게 한다고. 알겠니? 그럼 이제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에서 사건 A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시험은 안 나오는데 시험은 나오는데 나올지 모르게 많이 썼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학생이 자유투를 던지는데 5번 중에 3번 들어가더라. 그 확률은 뭐야? 5분의 3이잖아.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 들어간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얘가 4번 중에 2번 들어갔어. 그러면 니한테 내가 물어보면 마지막 자유투 5번은 무조건 들어간다에 니 전재산 걸 수 있나? 못 걸지. 왜 5번 중에 3번 들어간다? 근데 왜 못 걸는데? 처음에 3번 들어가니까 4번 중에 2번 들어갔잖아. 예. 그럼 5번째 무조건 들어가야지. 아. 그러니까 4번 중에 2번이 들어갔어. 예. 그럼 이제 5번 딱 던질 거잖아. 예.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에 니 전재산 걸 수 있나? 아니. 왜 못 걸는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닌가요? 왜? 뭔가 공개적인 게.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번 중에 3번이라는 게 아니고 한 500만 번 던지면 300만 번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 예. 그걸 통계적 확률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500만 번 중에 한 300.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 막 뭐 예를 들어서
양궁을 쏘면 10번 중에 7번은 맞는다. 그럼 0.7이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거 아니야. 예. 그런 게 사실 우리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통계적 확률이에요. 알겠니? 이미 많이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 확률이라는 말은 확률은 0부터 1까지야.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확률의 뜻이 NA를 뭐로 나누는 거죠? NS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맞죠? 근데 NA는 당연히 제로부터 뭐 그거 NS보다는 작겠죠. 맞죠? 양변에 NS로 나누면 제로 NS분의 NA가 되고 맞지? 이게 1이잖아 맞지?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요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로보다 높고 A는 이거죠. 알겠니? 예. 적어놓으세요. 여기 자, 얘는 그 NS분의 NS가 되니까 1 맞지? 예. 맞지? 그럼 얘는 NS분의 N0잖아. 근데 N0가 0이잖아. 이거 항상 0이잖아.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0이 그래서 전사건의 확률은 항상 1이고 공사건의 확률은 항상 0이야.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지. 기본인데 다 알고는 있어야지. 똑같이. 그럼 통계적 확률을 기호로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이런 거야. 사건 N에 N회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R의 N이라 하겠지.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N분의 뭐야? R의 N이잖아. 그치? 이게 통계적 확률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는 과학 보니까 이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되겠니? 네. 그럼 이게 뭐야? 수학적 확률 간단하게는 P라고 하거든. 네. 여기에 수렴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까 농구 자유투를 던지는데 5번 중에 3번이 들어간다는 말은 50번 던지면 29번 들어갈 수도 있고 500번 던지면 301번 들어갈 수도 있고 5만 번 던지면 뭐 5만 번 던지면 29,990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한 엄청 많이 던지면 한 5억 번 던지면 한 3억 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뜻이 돼서 5분의 3이 확률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예.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 여기에 좀 적어놓은 거세요. 이 P를 작게 적으면 이게 수학적 확률이란 뜻이야. 소문자 P는. 이거 수학적 확률. 엄마가 혹시나 내 문 잠긴 거 보고 쌤 안 왔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하여튼 엄마는 안 오네. 하여튼 안 온 건 아니다 알겠죠. 일부러 안 온 건 아니다 알겠죠. 저도 상윤이 없어서 제가 아 상윤이 없어요. 상윤이가 내가 상윤이한테 미안한 거지. 니한테 미안한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네 수업 위주로 했다. 네 수업할 때 상윤이가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상윤이가 안 온다고 네 수업을 안 하잖아. 네. 니는 미랑에만 있으면 난 무조건 네 수업. 네.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1년 넘게 내랑 수업했잖아. 네. 네 미랑에 있을 때 내가 네 수업 안 한 적이 있나? 없죠. 네. 근데 왜 오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방학 때 계속 승희랑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예. 수업 많이 해주고 싶어서 한 거지. 예. 방학 때 네 수업도 많이 해줬지만 고3 때 또 수업 수업 한 50번 해줬다 내가. 방학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했지 않아? 1시부터 12시까지 수업했다.
수업 진짜 11시간 했고 네. 쌤 알지? 쌤 밥도 안 먹고 수업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쌤 쉬는 시간 중간에 없고 바로바로 계속 들어오더라니까. 나 그래 수업했다고. 왜냐면 쌤 빨리 집에 가서 나는 쉬는 게 좋아해서 나 학원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난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싫은 곳에서 공부나 해라고. 난 여기 와서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요거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 알겠니? 네. 꼭 좀 읽어보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일수가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하라 했단 맞지? 네. 서로 다른 확률. 그럼 일단 전체 가지는 뭐야? 36가지지 맞지? 맞지? 네. 맞지? 그러니까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를 사건을 뭐 S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알겠지? 네. 맞지? S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36가지. 그러면 일단은 1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 5가지지 맞지? 네. 그 다음에 2가 나와도 뭐야? 5가지고 3이 나와도 뭐야? 5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6이 나와도 5가지니까 총 몇 가지? 30가지에서 뭐야? 6분의 5 요게 1번의 답일까 맞지? 근데 너라면 또 이걸 어떻게 부를 것 같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애들이 경우의 수나 경우의 수나 확률을 못하는 애들 대부분 보면 여사건을 활용을 잘 못해. 여사건.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누구나 여사건을 풀고 싶어. 네. 근데 그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풀 수 있는 걸 잘하면 되게 잘하거든. 나라면 이렇게 풀 것 같고 나오는 수가 서로 다른 확률. 그럼 나오는 수가 같은 확률과 그럼 1, 1, 1, 2, 1, 1, 2, 3, 3, 4, 4, 5, 6, 6 6개 있을 거야. 맞잖아. 그럼 1 빼기 6분의 1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르면 36분의 6인데 6가지니까 6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6분의 1. 알겠니? 네. 자, 합시 7이 될 확률이야. 맞지? 네. 자, 여기에 혹시나 합시 7이 될 확률인데 네. 자, 그럼 한번 보자. 여기 주사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합시 7이 된다면 네. 1, 6도 있는데 혹시 6, 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다. 네. 그럼 얘는 뭐야? 1, 6이 있고 2, 5가 있고 이렇게 해서 6, 1이 해서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지 맞지? 네. 그럼 합시 7이 될 확률은 36분의 뭐야? 6 맞지? 네. 그래서 6분의 1이 나와. 알겠지? 네. 나오는 눈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했다 맞지? 네. 자,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봐. 요거 지금 풀어봐. 어떻게 푸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 눈수를 만약에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건데 왜 21가지인데? 그냥 6H이죠.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기만.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순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면 얘는 6파이인데 그러니까 주사위 2개를 구분하면 얘는 6파이라고. 알겠니? 근데 이게 구분하지 않으면 6H가 돼서 이게 21가지가 된다. 알겠니? 근데 서로 다른 확률은 그냥 이제 그 6H 2분의 뭐야? 6C 이하면 되죠. 6개 중에 2개 뽑기만 하면 되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만장에 1번을 만약에 푼다면 얘는 뭐야? 6H2에서 얘는 6C2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이제 6H2에서 맞지? 자, 7이 되는 거는 이거는 노가다로 그냥 구하는 게 훨씬 낫죠. 맞죠? 16 뭐야? 25 그다음 뭐야? 16, 25, 34 끝. 그래서 세 가지. 맞니? 자, 제곱수가 될 확률 이거는 일단 이 문제 말고 제곱수가 되는 거는
일단 이 전체 이 문제에서 제곱수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1, 4, 16. 보통 이렇게 구하죠. 나는 이렇게 구합니다. 나는 항상 범위를 구해. 범위를. 나는 항상 경우의 수를 문제를 구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알리기 시작 몰라 내 생각인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인데 내가 어디까지 세알려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 크다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요 조만큼 올라가면 정상이라 알고 올라가는 산하고 아빠 따라 올라가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면 존나 힘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사위 두 개 던지기 때문에 6 곱하기 6에서 얘는 뭐야? 36이 최대로 큰 수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36가지 중에서 제곱수의 개수를 세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4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수 찾긴 할 거야. 근데 나는 찾기 전에 걔가 36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36 미만의 제곱수들에서 나올 수 있는 개수를 세안다. 이런 관점으로 나는 바라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이 싫다고 하면 난 할 말은 없어. 근데 나는 진짜 맞다고 봐. 그래서 36이라면 얘는 제곱수는 1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16이 나올 수 있고 25가 나올 수도 있고 36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맞지? 개수니까 얘는 숫자로 이렇게 할게요. 4는 1, 4, 2, 4, 1에서 세 가지 있거든요. 9는 3, 3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맞지. 6은 뭐야? 4, 4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맞지. 얘도 5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다 나옵니다. 나오는 눈의 수미 곱시 짝수가 될 확률 이런 거는 이제 9분의 8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빼기 첫 번째도 볼수, 두 번째도 볼수를 빼는 거죠. 이것도 여사건은 보면 훨씬 편하죠. 아니지 9분의 8이 아니고 뭐죠? 얘는 9분의 8이야.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거. 곱이 짝수니까 홀수가 6분의 홀수가 홀수가 나온 게 6분의 2분의 1이지 맞지? 맞죠? 맞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또 2분의 1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면 맞지? 1 빼기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4분의 3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보시죠. 자, 주머니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4개의 공은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맞지? 4개의 공은 내가 오늘 왜 지각했냐 졸라 웃기게 지각했다. 어제 내 친구가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다 이런 거야. 내가 뭐 뜬금없이 요즘 은자 겨우 이제 요즘 회복하고 옛날에 장애 학원에 애도 없고 내가 힘들었고 아씨 사주지 이랬는데 소고기를 막 샀다. 내가 엄청 사고 자기 집에서 먹지. 자기 집에서 먹지. 집이 가곡동 프로지오거든. 그래갖고 내가 엄청 샀다. 좀 많이 샀겠지. 사갖고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자쁘는 거야. 너무 빡치잖아. 자쁘는 거야. 나 오늘은 밀양에서 잘라 했거든. 어제는. 어제 밀양에서 잘라 했거든. 자쁘는 거야. 밀양에서 자야지 이제 안 피곤하게 여기 오는데 근데 고기는 샀잖아. 많이 샀거든.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 고기는 그날 안 먹으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거 샀기 때문에 내가 다 간 거거든. 그래서 꿈을 믿고 온 거거든. 진짜 짜증나. 아침에 미안하다. 잤다. 와, 내 어이가 없어. 소고기 사갖고 더 웃긴 게 전화를 10통 했는데 안 받더라고. 왜냐면 전화를 많이 해야지. 왜냐면 잔 거 같아서 깨우려고. 그래서 안 받길래 아이씨 집에 가서 촌육과에 불렀거든. 안 열어주대. 와 개빡치. 사서 도망가지 가버려요. 그럼 가야지 어쩌겠노. 아니
내 혼자 뭐 나는 네. 이게 좀 쌤이 잘못인데 스무이도 근데 쌤하고 성격 비슷할 것 같아. 네.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먹어. 니 먹지? 나는 안 먹거든. 나는 진짜 어제 안 먹어. 근데 이 소고기를 샀잖아. 버렸어. 만약에 돼지고기였으면 난 버렸을 것 같거든. 근데 소고기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놀래지 뭐냐면 갑자기 소고기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너네들을 위해서 사왔다는 이 개구를 한번 뜨고. 자, 흰공 4개, 검은공 3개, 붉은공 5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4개의 공을 보냈대. 그러면 공이 몇 개가 있죠? 12개에서 맞지? 4개를 보내. 이게 전체다. 거기서 붉은공 5개에서 4개 맞지? 맞지? 2번은 뭐야? 흰공 4개에서 2개, 검은공 3개에서 2개 맞지? 자, 꺼낸 공 중에 흰공이 2개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맞지? 이거 어떻게 구할까? 3번. 꺼낸 공 중에서 흰공이 2개 포함될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일단 두개 모아. 흰공이 2개 포함될 확률을 구할까? 안녕하세요. 저기 있어. 1시에 오라 해서 1시 온 거 맞지? 네. 원래 우리 1시 반에 수업 있잖아. 예. 시은이 오면 하자. 밥 안 먹었지? 응. 흰공이 2개 포함되는 걸 어떻게 볼까? 2개 이상만 있으면 2개 포함되는 확률이잖아. 무조건 2개 있어요. 그렇지. 흰공이 2개. 그럼 일단은 흰공 4개 중에 몇 개 뽑고 2개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2개, 붉은 공 2개, 검은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뽑을 수 있잖아. 맞잖아. 나머지 4개를 뽑아야 되니까 검은 공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붉은 공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뽑을 수 있잖아. 그렇게 뽑지 말고 그냥 공구분 없이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개를 더 뽑아야 될까 이거. 여기서 검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뽑는다고 애들이 이래 계산한다고 흰공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3개에서 2개를 뽑는 거 그 다음에 흰공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이래 뽑는 거 알겠니? 그럼 흰공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맞지? 붉은 공 이렇게 2개 이렇게 뽑는 거 알겠니? 오케이? 기억해야 돼. 알겠니? 이렇게 구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생각인 것 같다고 알겠지? 얘는 그냥 직접 하면 되죠. 8개, 12개 중에서 4개 뽑는데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2개. 이렇게. 자, 흰 공과 붉은 공이 합하여 8개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은 충분히 많이 해보니 자,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험을 충분히 반복해보니 이거지 맞지? 이걸 우리가 뭐냐면요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얘를 복원 추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주머니에 공이 있어 맞지? 근데 공을 내가 만약에 꺼냈어. 근데 그걸 다시 안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있다면 내가 하나를 꺼내면 흰 공 꺼낼 확률이 5분의 3이잖아. 그럼 다시 안 넣으면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이 4분의 2로 바뀌잖아.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러. 그걸 근데 복원 추출은 확인만 하고 다시 넣은 거야. 그러면 5분 처음에 5분의 3의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엄청 중요한 확률인데 이게 독립 시행으로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 똑같은 시행이라 해서 이걸 독립 시행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복원 추출 나오면 이게 독립 시행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독립 시행의 확률과 연관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독립 시행의 확률과 연관이 있다.
마치고 기차 타고 왔다가 수업 듣고 기차 타고 다시 가면 안 되나? 토요일날? 꽤 빡시나? 기차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토요일이 맞춰도 점심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전 오후에 수업을 잡는 거지. 아 오늘 그게 빡세나? 아 참. 공부를 안 하니까 이래야 된다 이거. 근데 좀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없나? 응? 그런 거 없나? 주말에만 일요일만 수업 듣는 거 없나?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다들 일요일 오후에 수업 듣는 거 많이 했는데 쌤이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수업 다들 들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내랑 수학 공부하고 일요일 오후에 가자마자 이빨 공부하고 아 그때 오죽하면 엄마가 그랬겠나 또 잡아놔야 되니까 씨. 묻지마 이모 씨 무슨 말 한다. 흰 공과 붉은 공을 합해서 8개 들었다.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간을 충분히 반복해보니까 4회의 3의 걸로 2개 모두 흰 공. 그러니까 4회의 3의 걸로 2개 모두 흰 공이잖아 맞지? 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 뭐야? 무슨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사회의 확률. 알겠니?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문제를 잘 보면 여기는 흰 공을 x로 잡으면 편하거든. 근데 가끔 문제는 흰 공을 뽑는 것 같은데 오히려 흰 공을 x개로 잡으면 더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 적어도 2개의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이거라면 흰 공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그때는 검은 공을 x로 잡은 다음에 전체에서 검은 공 개수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문제에서 무조건 흰 공을 뽑는다 해서 흰 공을 x로 잡아야 된다 그런 그 강박증에는 그런 뭐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가끔 하다 보면 여기는 당연히 흰 공 2개를 뽑으니까 흰 공 2개인데 흰 공이 만약에 하나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흰 공이 1개일 때 흰 공이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까 이거. 그때 차라리 검은 공이 빵개다. 검은 공이 뭐야 빵개다 이렇게 말하면 야, 적어도 흰 공은 하나 이상 나올까 이거. 검은 공이 2개의 확률만 빼버리면 적어도 흰 공은 하나 이상 나올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잘 읽으라고. 흰 공을 뽑지만 흰 공을 x로 잡는 게 편하지 검은 공을 x로 잡는 게 편하지 그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이제 흰 공의 개수를 뭘로 잡을까? x로 맞지? 맞지? 흰 공의 개수를 x로 잡으면 잠시만 미안해. 그러니까 흰공 x 개수면 얘는 이제 8개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데 맞지? x 개에서 2개를 뽑은 게 뭐야? 4분의 3이 되는 되지. 맞지? 그럼 얘 86이 28이잖아. 7, 8이 56을 2로 나누니까 맞지? 그럼 얘가 인데 맞지? 그럼 얘는 xc가 21이 되거든. 맞지? 그럼 7c가 21이잖아. 그러니까 7개의 공이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이런 것도 식으로 찾으면 이거 또 네가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확률과 통계는 쌤 입장에서는 수업하기가 편한 게 이건 네가 풀어보고 내가 안 풀리면 질문을 받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오늘 와서 또 푸는 거야. 이 중에서 자 숫자가 몇 개 있어? 2n 개. 2개의 수를 뽑는데 그럼 전체는 뭐야? 2nc이잖아 맞지? 맞지? 근데 두수의 차가 n 이상의 확률이잖아. 맞잖아. 그러면 y에서 자 x를 작은 수 나는 x를 큰 수로 잡을 것 같고 내가 한다면 y를 작은 수로 잡을 것 같으면 상관없거든. 그럼
그럼 x 빼기 y가 뭐야? n 이상이잖아. 네. 맞잖아. 그럼 얘는 x 빼기 y가 뭐야? n일 때. 네. 맞지? 그 다음에 x 빼기 y가 뭐야? n 플러스 1일 때 맞지?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일 극단적일 때가 언제죠? x 빼기 y가 2n 빼기 그렇죠 1일 때겠지. 맞지? 네. 그럼 이제 이게 몇 가지가 되냐? 이건 노가다해도 상관없죠. 1n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2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야? n, 2n 이렇게 돼서 얘는 n가지가 된다. 알겠니? 네. 이건 노가다해도 상관없지. 다시 알겠니? 네. 그러면 n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1n 플러스 2 맞지? 네. 그 다음에 2n 플러스 3 맞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n 마이너스 1, 2n 이래 될까 이거? 네.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한 가지잖아 맞지? 네. 그럼 이제 요거는 계산은 뭐야? 1, 2n 하니까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얘는 n 가지, n 마이너스 한 가지 느낌이 오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전체 기록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하겠지. 네 가지 이래 될까 이거 맞지? 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뭐야? n 플러스 한 가지. 알겠니? 네.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할 때는 뭐야? 두 개 곱한 다음에 이 팩으로 나누고 맞지? 네. 그다음 저걸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겠지? 네. 얘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다음 이 중에서 임의의 세수를 뽑을 때 세수부터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공차가 2인 등차수를 될 확률을 구하라. 얘는 더 쉽죠. 왜냐면 세수를 뽑는데 세수를 작은 수로 나올 때 공차가 2인 등차수율이야 맞지? 네. 그럼 숫자 하나만 뽑히면 자동으로 두 개는 뽑힌다고. 네.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일단은 ENBC 뭐야 3인데 맞지? 네. 그럼 극단적으로 제일 작은 게 뭐죠? 135죠. 예. 그 다음 제일 큰 건 뭐죠? 2n 마이너스 2 2n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는 2n 빼기 4개 이걸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네가 안 해보면 네가 좀 그렇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이거는 교육과정에서는 없어.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그냥 문제로서는 다 나오는데 정석에서만 뭐 과정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 네. 이 기하적 확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다 치자 알겠지? 네. 근데 정사각형이 4등분 했다 치자 알겠지? 네. 여기만 색칠이 될 확률을 구한다면 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4분의 1이지 맞지? 이런 걸 기하적 확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는 뭐냐면 어떤 전체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기하적 확률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속적인 변량을 크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혹은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공이 있으면 공이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2n개다 막 이런 거잖아. 네. 그럼 공이 1.2개다, 1.3개다 이런 거 없잖아. 근데 공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거기서 일부분 대표적으로 언제 쓰냐면 얘는 도형에서 쓰일 것 같고 그 다음 또 언제 쓰이냐면 얘는 그 뭐고 시간을 다루는 확률에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야 길이나 그 다음에 뭐야 온도 이런 거 그러니까 온도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 10도라 치자. 근데 오늘이 많이 더워져서 15도까지 올라간대. 그럼 10도에서 바로 15도 딱 가지는 않잖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15도가 갈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면 네. 오늘 만약에 오늘 뭐 0도부터 30도 오늘은 0도부터 20도까지 가는데 15도 0도부터 15도가 갈 확률은 못 구해. 왜냐면 딱 연속적인 변량과 하나의 수치의 값은 못 구한다고. 왜냐면 뭐 우리가 오늘 11시 반에 만나자 했지만 네가 11시 반에 올 확률은 제로야. 왜냐면 11시 반에 네가 진짜 딱 여기 앉아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로봇가 아닌 이상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약 확률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알았지. 11시 뭐 20분하고 11시 40분 사이에 네가 도착할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럼 11시 20분에서 40분까지 네가 도착을 했다면 지각을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압수의 확률이 이게 연속적인 변량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전체 넓이분의 그 부분이다. 이렇게 구하면 거야.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보면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맞아. 봐봐. 0부터 3까지 저 방정식이 실근이 가질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실근이 가지려면 판별식 D 4분의 1가 뭐야? 0보다 커야 되니까 뭐야? 2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m의 제곱 빼기 4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이 0보다는 작고 m은 1보다는 크잖아. 맞지? 맞지? 근데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했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움직인다 했잖아. 근데 m은 어디? 1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했잖아. 맞지? 그럼 사실은 여기도 수치가 있거든. 근데 딱 이거는 확률로서는 0이라고. 그러니까 딱 0이랑 m이 그러니까 실수에서 어떤 실수가 0이 될 확률은 0이 즉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확률이랑 똑같으냐면 이런 거라고. 수가 연속적이잖아. 그럼 여기 수가 쫙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딱 떨어뜨렸을 때 이게 0에 딱 부딪힐 확률 찾으라 이 말인 거거든. 가능하겠나? 알지?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 확률은 생각지도 않고 기하적 확률은 전체 면적에서 뭐야? 이 면적을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얘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농판이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면 전체 면적이 25파이에서 이 동심원의 면적을 빼버립니다. 이해되겠니? 수고하셨습니다. 꼬겠네. 엄마.